자, 안녕하세요. 죽사냥TV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축구는 어땠나요? 축구는 어제 결과가 조금 어려웠네. 개인적으로 저는. 템포 어떻게 했어? 응? 100? 200? 8? 자,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어제 낮 경기만 적중하고 해축은 틀렸네, 해축은. 예. 해축 뭐 틀렸지? 스타트는 좋았는데 오바는 한 폴락이 된 게 운니온 오바도 들어왔고 프라이브루크 오바도 들어왔는데 마인츠 오바가 틀렸어요. 마인츠 오바. 동메달도 동메달도 라이프치히가 틀렸죠. 그쵸? 라이프치히. 마인츠 이재성이 골 넣는 바람에 마인츠가 틀리고 고배당이 어제 좋았는데 어제 고배당이 30배짜리가 지로나 승이었어요. 들어왔죠. 나폴리 4대2로 나폴리 마인승 들어왔죠. 미넨 마인승 들어왔죠. 올버햄튼 하나가 틀렸네. 고배당 3개 다 맞추고 너무 욕심을 냈나? 자, 그럼 오늘 경기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드디어 여자 농구가 개막을 합니다. WKB 개막을 합니다. 우리은행과 썸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자, 첫 번째 경기 먼저 가봅시다. 자, KT와 NC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일단 NC의 에릭 페데를 5차전 선발로, 마지막 선발로 예상을 했는데, 불발이 됐죠? 예,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신민혁. 랜더스전에서도 무실점, 그 다음에 KT전에서도 무실점. 지난 경기 KT전에서 6.1인 이게, 근데 뭐, 승리를 거둔 게 문제가 아니라 6.1이 7회 원아웃까지 1피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신민혁이. 자,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 등판해서 5이닝 동안 4피안타 1피홈런 3실점. 자, 신민혁이 또 호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민혁이 또 호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에릭 페데가 오늘 뭐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불펜으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 피칭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 선발에서 제외했어요. 이게 에릭 페데를 아껴서 LG전에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페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신민혁을 선발로 내보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언론에서는 그 기사에서는 그랬죠. 에릭 페데가 본인이 못 던지겠다고 한 건 아니다. 예, 이 코치단에서 판단을 했을 때 힘들 것 같다. 선발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릭 페데 이번에 끝나고 메이저리그 진출합니다. 다시 지금 스카우터들이 많은 스카우터들이 이정우하고 에릭 페데 이번에 메이저리그 갈 건데 모르겠다. 저는 이 경기는 경기 끝나고 그런 기사가 날 것 같아요. 에릭 페데를 못 올린 NC의 아쉬운 5차전
리버스 스윕을 당한 NC.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페데가 비 와서 하늘이 덥는데 이게 근데 비가 지금 이제 잠실도 이렇게 오다가 그쳤어요. 그쳤고 어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오후부터 다시 비가 와요. 오후부터 비가 와. 지금 뭐 4시, 5시? 뭐 잠실은 6시부터 오는데 수원은 4시, 5시 이때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건 이천희님 왜 자꾸 자료가 안 오지? 2002님 이번 주까지인가요? 주후원인가요? 왜 없지? 아, 왜 안 보내줬지? 있는데? 보냈는데? 이상하다. 자,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경기 낮 경기 이거 말고 좋은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갈 생각이 없어요. KT 승을 가자니 웨스 벤자민을 못 믿겠고 NC를 가자니 신민영을 못 믿겠고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느 발을 가자니 오늘은 뭐 없는 불펜이지만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플레이오프도 마지막 5차전이고 한신과 오릭스도 마지막 7차전 경기인데 한신 오릭스는 좀 이따 합시다. 하여튼 뭐 이 경기는 뭐 굉장히 뭐 단판전이란 개념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T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뭐 벤자민이 올 시즌에 NC 상대로 방어율이 4경기에서 5.59니까 그것도 못 믿겠고 농구나 갑시다 우리. 자, 다음 경기 자, 모비스와 DB의 대결 4승 2패의 모비스 그 다음에 오전 전승의 원주 DB. 자, 모비스 지난 경기에서 KCC 상대로 정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배트맨 왜 모비스를 정배를 주냐 장판을 뭐 알로 보냐 장판이 12점 차로 이겼어요. 그날 경기에서 제가 장판에 역배당 5헨승을 가자고 했죠. 3점 몇 배짜리 3.2배였나 3.4배였나. 그날 모비스가 장판한테 진 이유는 딱 하나죠. 용병이었죠. 용병. 게이지 프린과 알루마가 알리지 존슨과 라거나한테 떡 발렸어요. 특히 라거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어마무시했죠. 나는 아직 건재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거나와 알리지 존슨이 57득점을 하면서 29리바운드를 합작을 하면서 장판이 대승을 거뒀고 프림하고 알루마는 37득점 합작하면서 14리바운드 득점이나 리바운드 다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용병 대결에서 완패한 모비스고.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모비스 서명진이 빠진 두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서명진이 모비스에 있을 때 저는 가드로서 서명진을 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서명진은 굉장히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명진을 인정을 안 했는데 서명진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서명진이 그래도 가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명진이 없다 보니까 김지한하고 김태환하고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너무 부족하죠. 그런 느낌이 들고. 자, DB는 얘기할 것도 없죠. 디드릭 로슨으로 인한 디드릭 로슨의 원맨 팀 아니죠. 강상재. 예? 거의 요즘에 카와이 레너드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강상재가 있고 지난 경기도 16득점에 7리바운드에 어시스트도 6개. 최근에 상재가 좋은 게 득점력도 좋은데 어시스트 능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요. 로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B의 최강 가드 이선 알바노가 지난 경기도 18득점에 5어시스트. 그 다음에 제가 DB가 올해 첫 경기 컵 대회에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DB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DB가 올 시즌에 대권에 도전해볼 만한 게 디드릭 로슨도 물론 있고 강상재 스텝업된 실력도 있긴 있지만 박인웅이 있죠. 박인웅의 수비에서는 허슬 플레이 그 다음에 공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박인웅이 외곽 능력이 있고 슛감이 좋기 때문에 김주성 감독이 굉장히 뭐
과감히 시도하라고 한 것 같아. 박인영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냥 뭐 거리낌 없이 그냥 뭐 주춤거리는 거 없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외곽 빵빵 터뜨려. 지난 경기도 10득점 올렸는데 최승욱도 좋고. 자, 올 시즌 5경기 5전 전승에 올 시즌 5경기 평균 득점이 96득점인 DB입니다. DB. 자, 오늘 모비스가 DB랑 상대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 또는 포지션 뭐 있을까요? 선수라고 합시다. 선수. 선발 라인으로 5명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 선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 이우석? 이우석이 되겠어요? 맞짱 뜨는 게 상재인데? 상재랑 종규한테 이우석이 될까? 종규는 안 되겠지. 종규는 아직도 볼이 뜨겁더라. 지난 경기도 보니까 볼이 뜨거워, 아직도. 예. 핫뜨거 하고 있죠. 프림이죠, 프림. 프림의 인사이드. 근데 프림이 인사이드에서는 분명히 뭐 오늘 종규나 상재가 인사이드를 맡고 로슨이 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포지션을 다 맡기 때문에 프림이 조금 뭐 득점력은 올릴 수 있긴 있는데 그럼 로슨이 나가면 되지 뭐. 로슨은 너 안에서 놀아. 난 종규랑 상재한테 어느 정도만 점수 허용하면 돼. 난 밖에서 놀 테니까. 그거 말고는 1, 2, 3, 4번 포지션은 모비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모비스는 이기려면은 상대팀이 어떤 놈들이어야 돼요? 포워드진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할만해요. 장재석이나 함지훈이나 장재석, 함지훈, 김준일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 포워드진이 강해야 되는데 DB 포워드진이 4번 맡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3, 4번이 강상재하고 김종규예요. 모비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선 알바노하고 가드 백코트 싸움도 게임도 안 되죠. DB는 우리는 장출이죠. 이 경기는 다만 혹여라도 좀 불안한 부분은 DB가 불안한 부분은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높다. 원정일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배당이 높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디드링 로슨이 굉장히 오랜 러닝타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김지성 감독이 이번에 제프 이디를 영입을 했죠. 제프 이디를 영입을 해서 제프 이디의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그 부분 말고는 DB가 뭐 밀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DB의 승리. 그다음 어느 반은 DB 경기는 그냥 5반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겠죠. 자, 다음 경기. 자, 우리은행과 BNK 썸의 대결. 자, 이 경기는 핸디가 9.5가 주어졌고요. 어느 반은 135.5입니다. 야, 이건 좀 재밌지 않아요? 이건 배트맨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은행 올 시즌 힘들어요. 올 시즌 힘들어. 작년에 비해서 라인업이 바뀐 거 보면 김정은이 친정팀 하나원큐를 떠났죠. 박혜진 우리 또치는 당분간 언제 나올지 몰라요. 박혜진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한 선수는 유승희하고 이명관이죠. 유승희 물론 뭐 좋은 선수기도 하고 이명관도 제가 뭐 나름 괜찮은 선수긴 한데 우리은행의 문제가 뭐야? 오늘 예상 라인업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김단비, 박지현, 최희샘, 유승희, 뭐 나윤정 이렇게 뛸 거예요. 정통 센터가 없어. 굳이 꼽으라면 오승인 정도? 근데 오승인은 우리 햄버거한테 뭐 몸싸움으로 가면은 나가 떨어지지. 우리 햄버거인데 햄버거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지만 센터가 없어. 그냥 리바운드는 물론 김단비랑 박지현이 매경기 뭐 거의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기록을 하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작년에도 리바운드를 이끌었던 3인방 박지현, 김단비, 김정은 중에 김정은이 빠졌다. 김정은은 득점에서 많이 보태지는 못하지만 수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없고, 또 치는 뭐 작년에도 많은 경기 뛰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다른 팀들이랑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상대가 썸이에요. 썸. 여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슈터 이소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햄버거와 지난이 버티는 인사이드는 막강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 존스컵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컵 대회에서 이 신인 선수들 김민하고 김진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유망주들도 이렇게 잘 영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김시온이 뭐 나가긴 했지만 이 경기는 썸이 좀 불안한 부분, 김시온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알토란 같은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했던 부분, 이 선수가 나간 부분이 있고, 아무리 햄버거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 경기는 핸디를 9.5를 줄 만한 경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유승희는 또 팀원들하고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조직력을 갖출 시간도 별로 안 됐고, 9.5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한 5.5 정도가 돼도 우마를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9.5를 줬다. 일단 썬프렌 볼게요. 썬프렌 보고 어느 반은 오바 보겠습니다. 왜냐? 우리은행이 인사이드 싸움에서 굉장히 오늘 파울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 경기. 자, 삼성화재와 한전의 대결. 자, 이 경기는 뭐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남자 배구인데 지금 지난 경기 손보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여전히 요스바니가 32득점 63%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지난 경기는 박상진이 12득점 70%로 기록을 했고, 이 배구를 남자 배구하고 여자 배구하고 올해 보니까 뭐만 보면 돼요? 응?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볼 게 없어. 이 포지션만 보면은 그냥 이 포지션 하나로 승패 잡으면 돼. 세터. 여배도 그렇고 남배도 그렇고 세터밖에 필요 없어. 세터만 보면 돼. 한전 세터 누구예요? 하승우죠. 사마 세터 노재욱이죠. 사마가 올해 좋은 게, 전 노재욱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자, 이 경기는 삼성화재 많이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에서, 세 번째 이전 경기에서 현케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 현케가 범실 40개 해가지고 승리를 당한 경기지. 한전은 지금 용병이 제일 약하죠. 타이스. 지난 경기 16점에 44%, 혼자 범실 7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격수들, 서재덕하고 임성진. 플레이 보면은 속이 천불이 나죠. 천불 안 나? 반대 가면은 너무 이뻐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한전이 올해 안 좋은 부분이, 한국전력은 그래도 작년까지 그나마 한 세트 두 세트 딸 수 있었던 게 신영석과 박찬웅의 블로킹 라인인데, 올해는 블로킹도 안 돼요. 미들 블로커 라인도 안 돼요. 우카한테도 13대5로 발렸어, 지난 경기에서. 한전은 장점이 1도 없는 팀입니다. 세터, 용병, 공격 스파이커들 다 필요 없어요. 한전은 다 보는 팀입니다. 다 보는 팀. 타이스 국내 선수 정광희급이죠. 정광희급. 다음 경기. 자, 대구가스공사와 정관장의 대결. 자, 가스 지난 경기 DB 상대로 15점차 패배를 당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졌던 이유, 첫 번째 상대가 DB였다. 두 번째, 이대현이 감기 걸려서 결장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여전히 앤드류 니콜스는 여전히 득점력에 있어서는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 벤치에서 신승민하고 양준우가 둘이서 16득점 기록하면서 32득점의 득점 생산 능력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박봉진이 9득점에 13리바운드 기록하면서 니콜슨이 외곽으로만 도니까 박봉진을 내보내면서 인사이드를 강화했는데 나름 성공을 하긴 했는데, 가스공사의 문제는 뭐예요? 올 시즌 5경기 평균 실점이 90점이에요. 5경기 연속 84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거지같은 수비라인. 이게 문제인데, 가스는 그래서 저는 가스공사를 나름 좋아해요. 가스공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실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니콜슨이 인사이드를 안 들어가니까 상대팀 용병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니콜슨도 득점을 많이 해주고, 벤치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경기를 하면서 트랜지션이 빠른 경기를 펼쳐주고, 그러면서 많은 득점이 난다. 그래서 좋아한다. 자, 정관장. 지난 경기에서 소노 상대로 1.22배당을 받아가지고 미친놈들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지들이 DB도 아니고 장판도 아닌데 정관장 주제에 무슨 인삼에 작년에 풀라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멤버가 하나도 없는데, 아반드밖에 없는데 1.22배당을 받았다? 소노 역배 가자, 오바 가자 그랬는데 오바 났고, 점은 오바 났고, 소노가 승리 거뒀죠. 2점 차로. 소노의 단점, 용병이죠. 데릴 멀로와 맥스웰의 퀄리티 떨어진다. 다른 팀 용병에 비해서는 발톱의 때다. 물론 공격적에서는 박지훈이 좋아요. 저는 박지훈을 원래 좋아했어요. 박지훈의 득점, 지난 경기도 21득점 냈고, 렌즈 아반도가 지난 경기도 16득점 올리면서 이런 가드진은 괜찮아. 가드진은 괜찮은데 용병의 이런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과장이 승리하기는 힘든 팀이죠. 근데 오늘 또 1.49배당을 받았네요. 이대현이 오늘 출전을 한다 그러면 관장이가 쉽게 이길까? 자, 이 경기는 답은 5番만 보겠습니다. 5番만. 요즘 경기들 보면은 우리나라 KBL 똥과 오줌의 대결이 맞붙으면은 오바가 잘 나요. 워낙 수비들이 개판이고, 나름 똥과 오줌들끼리 서로가, 아, 니네는 내가 봤는데, 어제 삼성 경기 봤죠? 응? 그런 경기. 오늘 이 경기는 어제 삼성전하고 좀 비슷한 경기 페이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 자, 다음 경기. 또 정관장 경기. 페퍼와 관장의 대결. 1승 4패로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3승 2패의 정관장입니다. 페퍼의 장점은 뭘까요? 페퍼의 장점. 지난 경기 기업한테 3대1로 발렸는데, 기업이 요즘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기업은행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베크롬비하고 표승주가 너무 좋고, 리시브 라인도 굉장히 좋고, 기업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 자, 페퍼의 장점. 뭐 나름 야스민이죠. 지난 경기도 30득점 기록하면서 51%를 기록한 야스민. 또 하나의 장점.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서의 서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리시브 효율 지난 경기 21%. 그 다음에 7억 정화. 지난 경기 12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16%입니다. 16%. 아, 페퍼는 그때 32%의 리시브 효율이었구나. 박정은, 이게 뭐냐면, 페퍼가,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야. 상대팀들이 박정화한테 목적타 서브를 계속 날려요. 보통 박정화가 리시브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리시브를 받은 선수가 물론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리시브를 받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들을 줘야 되는데 박정호가 리시브를 받으면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야스민밖에 없어. 이게 문제죠. 박정호한테 목적타 서브만 보내주니까 지난 경기 굉장히 흔들렸다. 공격 성공률이 16%가 이게 무슨 공격수야. 이게 뭐 7억에 7천만 원 줘도 되겠어. 정신 못 차렸죠. 자, 관장이 흥국생명 잡고 현대건설을 잡았는데 지난 경기 기업은행한테 셧아웃 패배를 당한 관장이. 일단 관장이도 문제는 리시브죠. 리시브. 관장이의 문제는 뭐예요? 관장이의 문제 두 가지. 하나는 리시브, 또 하나는 염혜선이죠. 염혜선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염혜선 토스 보면 환장을 해요. 진짜. 자, 그래도 우리 메가지아가 있는 공격력, 그죠? 메가지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장에는 그래도 강력한 미들블로커 라인. 현대건설하고 이다현, 양효진하고도 맞짱을 떠가지고 우위를 점했던 정호영과 박은진의 미들블로커 라인이 페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다. 페퍼는 뭐 MJ 필립스하고 어렁이 있는데 MJ 필립스는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어렁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못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경기는 어제 흥국생명의 제 스코어가 뭐라 그랬어요? 흥국생명의 어제 경기 3대1이라 그랬죠. 흥국생명의 승리, 흥국생명의 마인 승리, 오바 이렇게 해서 3대1 그대로 나왔어요. 승마인 오바가. 오늘 이 경기 똑같이 볼게요. 정관장의 승리, 정관장의 마인, 그 다음에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를 보는 이유는 우리 염혜선 때문에 그렇죠. 염혜선 때문에. 관장이도 한번 무너지면은 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세트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셧아웃보다는 3대1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대결. 자, 오릭스와 한신의 재팬 시리즈 마지막 7차전 대결. 오릭스의 선발 1차전에서 엄청난 호투를 펼치면서 6이닝 4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미야기가 등판을 또 하고요. 한신의 선발은 이번 시리즈에서 첫 등판을 하는 아오야기가 등판을 한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디 보세요? 한신 8대0 2차전. 오바 오릭스 우승. 오바. 자, 오릭스의 미야기가 지난 2차전에서 보여준 구위는 어마무시했죠. 한신이 뭐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6이닝 6회까지 4안타 쳤어. 4안타. 자, 오릭스는 오늘 미야기 나올 거예요. 미야기가 한 6이닝 소화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즈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히가 나올 거예요. 마무리 히라노 나올 거예요. 물론 타선이 한신이 굉장히 좋죠. 치카모토가 테일 세터로서 리드오프로서 너무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2, 3, 4번이 불러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카노라든지 오야마라든지 노이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불러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렇긴 하고, 오늘 저는 오릭스의 미야기, 아즈마, 히가, 히라노 상대로 한신이 뽑을 수 있는 점수는 저는 최대 2점 정도 봐요. 최대 2점. 한신의 아오야기가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한 게 아오야기 뒤에 나올 투수가 없어. 끼케바에 니시유키 나올 수 있어. 2차전에 등판했던 니시유키. 아오야기 불안하죠. 그래도 아오야기는 뭐 일본 국대 1선발도 뛰고 막 그랬던
야구 월드컵에서 그렇게 뛰었던 선수인데 9월달 마지막 등판 두 경기도 9.2이닝 동안 10피안타 9실점 허용했어. 이럴 정도로 아직 아오야기의 폼이 그렇게 올 시즌에는 믿을만하지 못하고 그 다음 투수로 이어던질 수 있는 투수도 저는 뭐 누가 될까? 니시유키 또는 이토 마사시?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무조건 총력전이죠. 어제 오릭스가 또 야마모토가 완투승을 거뒀기 때문에 14K 완투승 거둬서 오릭스의 불펜 소모는 1도 없었고 한시도 물론 둘밖에 안 썼지만 전 오릭스 승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예. 오릭스의 제가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로테이션이 선발진들이 릴레이 피칭을 한다 그러면 한신이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신을 응원을 하긴 하는데 한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신을 응원을 하긴 하는데 이건 그냥 오릭스가 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 것 같고 오늘은 저는 제일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는 우리은행과 썸입니다. 우리은행과 썸. 우리은행이 정은이하고 또치 없이 어떤 경기를 펼칠까 궁금하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한시는 어느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다시 보기 보세요.